안녕하세요. 양전고 1학년 여러분. 방학 잘 지냈나요? 너무 덥죠? 지금 나름 설레이는 계약을 했는데 또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이제 한동안은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됐어요. 쌤도 너무 여러분이 보고 싶었는데 못 보게 돼서 아쉽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약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선생님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있지만 USB를 두고 와서 지금 2번을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더워요. 아무튼 이제 각설하고 앞에 이제 진아쌤이 앞부분 수업을 하였을 거고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또 오랜만에 찍으니까 조금 버벅거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짠! 네, 과학 좋죠. 이 앞부분을 좀 바꿔야 될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써먹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자, 과학이 좋아서 자, 오늘 한 단원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3단원 변화와 다양성, 그 중에서도 화학 변화, 그리고 산화와 한원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산화 한원 반응을 산소의 이동과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생명 현상 혹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산화한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단원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를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우리가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화학 반응 중에서 우리가 철의 재련이 있었죠. 그래서 이 Fe2O3나 Fe3O4 같은 이 산화철, 그냥 순수한 철이 아니라 자연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산화된 형태로 있는 이 산화철을 우리가 재련을 해서 순수한 철을 이용했고 그 반응도 역시 산화한원이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생활과 산소, 우리의 하루 생활과 산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아침에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림 보이나요? 가스레인지가 있죠. 그러면 가스레인지에서 어떻게 이러한 열이 발생해서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면 도시가스, 이 가스레인지에 나오는 이 가스, 도시가스의 주 성분은 메테인. 우리 메테인 1학기 때 배웠죠. 메테인 화학식은 CH4로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였죠.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고 이 메테인 우리가 연료로 쓰인다는 거 있죠. 도시가스의 주 성분인 거. 이 메테인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반응을 하는데 이따 나오겠지만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그래서 산소 만나는데 이때 많은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을 우리가 요리할 때 혹은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연료로 쓴다는 거죠. 이 연료, 이 물질이 산소와 반응할 때 열이 발생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료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한번 볼게요. 자, 학교에 가서 체육 시간이에요. 자, 체육 시간에서 운동을 했더니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그럼 운동은 몰아쉬면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막 찰까요? 그 이유는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에너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그 음식물이 분해가 된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때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때 이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반응을 할 때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럼 내가 격렬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포도당을 빨리 많이 분해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때 필요한 산소도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루 중에 시간이 흘러서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가 됐더니 사과를 먹으려고 봤더니 뒀더니 갈색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갈변 현상이라는 거 들어봤죠? 실생활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을까? 이것도 사실 산소와 관련이 있었답니다. 왜냐면 사과에 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갈색 성분의 물질로 변한 건데 사실 이 사과뿐만이 아니라 바나나, 감자 같은 이런 식물의 몇 가지 식료품 중에는 이 어떤 성분이 뭐냐면 그렇게 막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폴리페놀이라는 물질과 더불어서 이 폴리페놀을 어떤 반응을 시킬 수 있는 폴리페놀 옥시다이즈라는 효소도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이 폴리페놀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이 산소와 폴리페놀이 반응을 해서 이 효소가 반응을 도와주겠죠. 반응을 해서 얘가 어떤 갈색을 띠는 퀴논이라는 착색 물질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세히는 알 필요 없지만 결국은 그냥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갈색 성분, 색깔을 띠는 멜라닌을 가진 물질로 변할 때 우리 눈에는 갈변 현상을 보는. 그럼 이 갈색 성분으로 변하는 거 막으려면 당연히 산소와 반응하는 걸 막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갈변 현상 또한 산소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한번. 오랜만에 수업해도 여전히 인강으로 들으면 좀 지겹죠. 오늘이랑 내일이 수업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힘내서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탐구로 먼저 볼게요. 산화구리와 탄소의 산화환원 반응인데, 근데 여러분 참고로 산화구리 뒤에 여기 있는 로마 숫자로 2 있는 거 보이나요? 이 2는 여기가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산화구리, 산소라는 비금속 물질과 구리라는 금속 물질이 만난 이런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 금속이 얼마짜리 이온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라는 것은 이 구리가 이온이가 2+짜리가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나타낼 때 한글로 쓰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로에서 숫자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거 참고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볼 건데 일단 실험 영상 먼저 볼게요. 재료 한번 보고요.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섞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을 가열하고 그 기체를 모으는 거예요. 가열했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그리고 그 기체가 석회수와 반응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근데 이게 영상으로 잘 보이나요?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나? 보이나요? 이 차이가 보여요? 밑에 적어놨죠? 뿌옇게 흐려졌죠? 그리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검은색 가루가 붉은색으로 변했다라는 걸 관찰을 했어요. 영상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쌤이 지금 이어서 설명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산화구리와 탄소가 만난 화학 반응식을 쓴 거예요. 이것도 이따 쌤이 해줄 거예요. 영상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는 게 빠를 것 같았으면 앞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산화구리랑 탄소의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볼게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산화구리 가루 6g과 탄소 가루 1g을 섞어서 시험관에 넣는다. 우리 지금 반응 물질이 산화구리랑 이미 산화된 형태의 산화구리랑 탄소 가루예요. 탄소 가루, 산화구리랑 탄소 반응시켰는데 다음과 같이 장치 아까 영상에 뵀죠. 이렇게 여기 섞은 거를 가열하면서 이 발생한 기체를 석회수와 반응하도록 하고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했어요. 이 석회수는 다른 게 아니고 석회수는 우리가 주 성분이 뭐냐면 수산화칼슘입니다. 수산화칼슘. 그래서 석회수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수산화칼슘 용액을 우리가 석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칼슘을 화학식으로 쓰면 잘 보이나요? 화학식으로 쓰면 수산화칼슘을 우리가 석회수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가열해서 만들어진 기체를 석회수와 반응하도록 한다입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는 토치에 불을 끄고 시험관을 식힌 다음에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의 색을 관찰할 건데 결과를 한번 볼까? 아까 영상을 봤지만 우리가 과정 2에서 석회수는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변했어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왜 뿌옇게 흐려졌을까? 대답했다고 믿을게요. 이거 이따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정 3에서 시험관 속에서 이 과정 3에서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은 무슨 색인가? 아까 우리가 검은색 산화구리를 가열했는데 붉은색 물질이 관찰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생성된 물질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과정 2와 과정 3의 결과를 이용하여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자.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검은색의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섞어서 가열을 해서 반응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때 이 탄소는 산화구리에 산소를 빼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화구리는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많이 썼죠. 우리가 석회수를 이용해서는 어떤 물질을 검출할 수 있죠. 이 석회수라는 물질은 석회수는 주로 우리가 화학 실험에서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씁니다.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할 때 석회수라는 물질을 쓰는 거예요. 석회수는 아까도 선생님이 살짝 말했지만 수산화칼슘입니다. 수산화칼슘. 그래서 이 수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으로 CO2죠.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면서 하얀 고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 투명했던 액체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석회수를 뿌옇게 만들면은 이산화탄소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구리랑 탄소를 섞었더니 이산화탄소가 일단 검출이 됐죠.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분명히 우리가 반응시킨 물질은 검은색의 산화구리와 검은색의 탄소였는데 붉은색을 띠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원래 구리는 붉은색이고 얘는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었다. 그래서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사라지고 붉은색의 구리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의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리가 되는데 그 과정이 탄소가 산화구리, 이미 구리에 산소가 있잖아요. 거기 탄소가 여기 이것만 보면 탄소죠. 이 탄소가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를 빼앗아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냥 구리는 산소를 뺏겨서 구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써는 거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은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에서 산소는 산화구리에서 탄소로 이동을 하고 즉 탄소는 산소를 얻고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는다는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지만 쌤이 한 줄로 써볼게요. 우리가 반응식이 뭐였냐면 산화구리랑 뭐를 반응시켰어요? 산화구리랑 탄소를 반응시켰더니 산화구리와 탄소를 반응시켰더니 뭐가 만들어졌다? 이산화탄소와 구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산소가 이 산화구리에 있던 이 산소를 탄소가 빼앗아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얘는 산소가 뺏겨서 구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나요? 산화구리에서 탄소로 이동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약간 불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불편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학도입니다. 이거를 한글로 쓰면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돼서 선생님이 화학식으로 준비를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조금 버벅거려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건데 자, 그래서 이거를 쌤이 이따가 화학식으로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그 전에 이 산소의 이동으로 한번 산화한원을 정의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한원 반응이 있는데 그러면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한원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지금 물질에서 산화구리에서 탄소로 산소가 이동했다고 방금 했잖아요. 그래서 산화라는 것은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요. 다음부터 빨간색 안 쓰고 산소를 얻는 반응입니다. 얻는 반응. 이 얻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요. 그렇다면 환원은 뭘까요? 환원은 우리가 산소를 잃는 뭔가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산화환원은 산소와 관련된 반응인데 정확히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선생님이 한글로 썼던 거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산화구리가 있고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가 산화구리의 산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화구리는 탄소에게 산소를 뺏겨서 구리가 된다. 요 반응식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게 이 식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탄소를 보면 산소를 얻었어, 잃었어요.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탄소가 있는데 산소를 얻은 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원래 산화구리는 산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산소를 잃고 구리가 됐죠. 그래서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도 기억해 줄게요.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 내 물질, 나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냐, 환원되었냐면 뭐야 하지 말고 탄소는 산화돼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네. 산소가 생겼네. 산소를 얻었네. 산화구리 입장에서 나 원래 산소 가지고 있었는데 산소를 잃고 구리가 됐네. 그러면 산화구리는 환원되었다. 그 물질의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산소로 산화환원을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산소가 이동하는 거 있죠. 사실은 산소 말고도 또 다르게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화환원을 배운 김에 우리는 조금 더 신말을 해볼게요. 전자의 이동. 우리 전자는 1학기 때 배웠죠. 이온 결합할 때도 배웠고 공유 결합할 때도 배웠어요. 우리가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으로 보면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입니다. 빨간색으로 했더니 PPT가 잘 안 보이네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요. 그렇다면 환원은 짝꿍이니까 전자를 얻는 반응이에요.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아까 산소는 산소를 얻는 게 산화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소랑 전자는 반대예요. 아까 산화. 산소를 얻으면 산화. 그 다음에 산소를 잃으면 환원인데 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야 환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면 지금 보이나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이에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온 결합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때는 선생님 산소를 얻고 잃고라고도 설명해도 되지만 전자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자 보면은 화학식을 쓰면 이래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과정인데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정의한 산소로 한 산화환원 정의에서 산화구나를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산소가 산화 마그네슘 된 거는요? 산소는요? 없어졌어? 산소를 얻고 잃기가 좀 판단하기 애매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산화환원인데. 그래서 이때는 전자로 보면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전자로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일단 이 산화 마그네슘을 이루기 위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되기 위해서 전자를 어떻게 하냐면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인데 마그네슘 이온은 얼마짜리 이온이었나요? 그래서 플러스 2짜리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돼요? 플러스 2짜리니까 전자를 2개 잃어야겠죠. 그래서 전자를 2개 잃어서 마그네슘 이온이 우선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 전자를 잃고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O2 같은 이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산화 마그네슘 이온 결합 물질을 이루게 돼서 음이온이 돼야 되니까 전자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산소는 음이온이 돼야 돼서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 산소는 E-니까 전자를 2개 얻어야 되는데 O2 산소 원자가 2개니까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총 전자를 4개를 얻어서 2개의 산소 원자 이온을 만듭니다. 산소 원자 이온이래. 산소 이온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선생님 갑자기 이거 뭔가요? 얘는 전자를 화학식에서 쓸 때 나타내는 표시인데 지금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 필요 없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화학식이 교과서에 있으면서 전자 이동을 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 자세한 과정을 하나하나 나타낸 거예요. 이 전자까지를 써서 화학식을 쓰는 거는 요구하지 않는데 이 완성된 화학식만이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알고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어렵지만 화학식을 써봤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양이온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산소 기체 분자,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있는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산소 음이온이 되는 과정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지금 얘 이렇게 보고 나면 조금 전자 이동이 보이나요? 전자는 참고로 화살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쓰지 않아서 전자를 잃은 걸 나타낼 때는 화살표 오른쪽에 써줘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은 혹시나 내년에 화학원을 선택하게 되면 화학원에서 나오는 과정의 화학식인데 그래도 우리가 전자의 이동을 정성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쓸게요. 그래서 우선은 마그네슘, 중성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을 만드는 이 화학 반응에서 외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화학 반응에서 각각의 물질이 어떻게 전자 이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쌤, 왜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요? 라는 의미 없는 질문을 우리 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을 만들 때 그때 우리가 그 각 물질이 전자 이동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마그네슘은 우선 이온 결합 물질. 얘 비금속이고 얘 금속이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온이 되고 즉 전자 이동이 일어나는데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어서 전자를 내놓고 마그네슘 양이온이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돼야겠죠. 비금속 원소니까.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산소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화안온을 전자를 잃고 거꾸로 정의를 한다면 이 물질에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나요? 얻었나요? 전자를 잃었잖아.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양이되니까 아, 마그네슘은 산화가 되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를 기준으로 산소는 전자를 잃었나요? 얻었나요? 얻었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됐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 이게 분명히 산화환원 반응인데 산소의 이동으로 보기에는 산소 자기 자체가 반응을 하니까 보기 어려워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전자로 산화환원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스포하자면은 화학원을 가면 조금 더 확장된 산화수라는 가상의 수를 이용해서 산화환원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산소의 이동으로 봤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전자의 이동으로도 산화환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을 전자의 이동으로 정의를 한다면 전자의 이동으로 정의를 하면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혹은 산소로 판단하기 애매한 산소가 관여하지 않거나 산소로 판단한 애매한 산화안온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로 산화안온을 정의하는 게 조금 더 넓고 확장된 정의라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어렵죠? 오늘 한 게 이게 방금 이 식 선생님 지워버린 식 때문에 갑자기 이게 뭐야? 뭐 전자는 마이너스 못 쓴다고 어려운데 그것까지를 여러분한테 쓰라는 건 사실 통합과학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1학기 때 배웠던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할 때 어떻게 이온이 됐는지를 떠올려보고 중학교 때 이 이온이 어떻게 됐더라도 한번 떠올려보고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 만들 때는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판단하면 그 물질이 산화되었는지 환원되었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도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선생님 설명이 잘 도달했는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산화안원을 산소를 얻고 잃고로도 정의를 해봤고 전자를 얻고 잃고라도 정의를 해봤는데 지금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이 반응의 예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도 쭉 할 거니까 지금은 우리 이거 하나만 딱 2가지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산소 이동을 봤을 때 산화는 이거 방금 전자니까 반대죠. 산소를 어떻게 한다? 얻는 반응. 이거 의도한 거 아닌데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니까 퀴즈 같네요. 그럼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겠죠. 산소로 정의를 할 때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그래서 아까 실험한 화학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이동으로 정의할 때는 산화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반응? 잃는 반응,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 산소로 정의할 때랑 전자로 정의할 때가 반대였다는 거 기억해주고 다 어려도 이따 그거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팁에 있었죠.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어떤 물질, 어떤 화학 반응에서 산화만 일어난다거나 환원만 일어난다거나 그럴 수도 없다는 것까지 우리 같이 기억해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정도 정의만 기억해두고 다음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에 또 다른 예시들 우리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산화하는 반응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머리 터지죠? 힘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 모두 수고하셨습니다.